자, 여러분 140페이지 52번부터 140페이지 52번부터 42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42강 수업 또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또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52번부터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해봅시다. 52번 담금질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열 용량이 큰 두꺼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담금질한다. 열 용량이 큰 두꺼운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담금질한다. 요거 되겠습니다. 모서리를 가능한 예리하게 만들어서 담금질하면 그 균열이나 변형이 생깁니다. 예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균일하게 냉각되게 합니다. 담금질 한 후 곧 뜨이면 담금질 한 후에 바로 해야 됩니다. 53번 다음 중 고주파 열 처리에서 가열 코일 아무래도 전기가 잘 통하는 게 구리다, 그죠? 물론 은이면 좋겠지만은 은은 비싸다. 그래서 이 구리가 우리 송전선 이런 데 다 쓰이죠, 그죠? 54번 다음 열 처리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늦은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풀림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풀림이 이제 완전 풀림인데 우리는 보통 완전 풀림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완전 풀림은 오스테나이트 구역까지 고온 조직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노에다 이 재료를 넣고 그 다음 문을 닫고 논행을 시킵니다. 그걸 제일 넣습니다. 노멀라이징은 주로 공냉입니다. 그래서 풀림도 물론 공냉하는 게 있지만은 이렇게 대표적인 완전 풀림 같은 게 논행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55번 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조직 중 영적 변화 가장 큰 것은 마텐자이트입니다. 요거 그냥 알아두세요. 무확산, 확산하지 않는 무확산 변태다. 마텐자이트 영적 변화 가장 큰 것이다. 56번 시아나나트륨 NaCn이다. CN 그죠? 이거는 액체 침탄제인데 이건 침탄과 질화가 다 됩니다. CN은 첨가제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질산나트륨이 아니고 여기 염화바륨, 탄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첨가제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액체 침탄제는 NaCN 혹은 KCN 그 다음에 중성염 침탄 촉진제 수용 사용합니다. 침탄 촉진제는 또 K2CO3 CO3가 좀 많습니다. 탄산나트륨 Na2CO3 염화칼륨 KCl 염화나트륨 NaCl 등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질산나트륨이 아닙니다. 염화바륨도 마찬가지고. 자, 인상담금질, 이 계단담금질입니다. 시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진공 또는 물소리가 들리는 순간 꺼내서 윤행 혹은 공략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요건 아닙니다. 기름의 기포 발생이 정지한 순간 꺼내어 윤행 혹은 공략을 하고 화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두 배 시간만큼 물속에 담근 후 꺼내 공략하고 그럼 가열물의 직경이나 두께 3mm당 얼마 1초 동안 물속에 넣은 후 윤행 및 공냉을 한다. 요 나다라가 인상담금질 인상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58번 연소가스 버너를 내열 강관 속에 붙여 강관 속에서 가스 연소시켜 원래 관 표면으로부터 내는 복사열에 의하여 열처리품을 가열하는 노는 라디안트, 이제 복사열 나오는 걸 이게 라디안트입니다. 라디안트 튜브로라고 합니다. 튜브로. 관은 튜브입니다. 그래서 라디안트 튜브로.
59번 S곡선, S곡선은 C곡선 또는 TT곡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S곡선 좌측 앞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소는 요 뭐 알루미늄하고 티탄입니다. 그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소는 니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탄소 등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소 요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요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60번 상온 담금질한 강 다시 0도씨 이하 온도로 냉각하여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하는 열처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심냉 처리를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알루미늄 합금 등을 용체화 처리 후 시어 처리하는 목적은 시어 경화 석출 경화다. 그죠? 경화가 주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재료의 소성가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성가공이라는 금속질이 힘을 가해가 본래의 모양을 바꾼 것이요. 근데 여기에 주조나 표면 처리는 본래의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성가공이 아닙니다. 자, 소성가공은 단조, 인발, 아변, 압출 요게 소성가공입니다. 단, 주조, 표면 처리 등은 본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소성가공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조, 자, 단조, 금속 재료를 해머로 두들기거나 모루 같은 걸 이용해 해머로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조라고 합니다. 2번 금속 비중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비중 4.5 이하인 금속을 경금속이 4.5인 금속이 경금속이 돼요. 조금 그 말이 조금 거치네요. 자, 그 다음에 단조 아변 드로잉한 것은 주조 상태 재료보다 비중이 작은 게 아니고 큽니다. 비중 큰 것은 무겁다는 뜻이며 구리, 니켈, 수은 등 중금속이다. 맞습니다. 동일 금속이라도 금속 순도, 온도 및 가공 방법에 따라 비중이 변한다. 맞습니다. 주철은 뭐냐면 강보다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C와 SI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있어 다소 강보다 비중이 떨어지며 단조 아변 드로잉 가공하면 밀도 높아져서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면시 밑반 격자는 FCC라고 그랬죠. Face Centered Cubic Lattice. 기호는 FCC입니다. BCC는 뭐냐면 최시 밑반 격자고 조밀 육반 격자는 HCP 혹은 CPH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8 스테인리스 강은 오스테나이트계죠. 188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특성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닙니다. 비자성체입니다.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스테나이트계고 18% 크롬, 8% 니켈계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고 강자성체가 아니고 비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질 합금 결정이 없는 거 이걸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합니다. 비정질 합금은 비결정성 합금 영어로는 amorphous alloy라고 하는데 제조법 중 기체검냉법을 내놨습니다. 기체검냉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정착법, 스퍼트법이 하는데 이거는 스프트링법이나 같습니다. 이게 기체검냉법이고 액체검냉법은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롤 하나를 사용해서 하는 단롤법, 두 개를 사용하는 상롤법, 원심 돌려서 이거 액체를 돌리면 빨리 돌리면 이게 원심력에서 밖으로 안 튀어나갑니다. 원심 검냉법, 그 다음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분무하는 거 분무법. 기체 검냉법은 그냥 금속을 기체 상태로 가열한 후 바로 검냉해서 제조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ALSI에게 비철금속 합금에 관한 성질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이 알시나실 이거는 많이 했습니다. 알시나실. 자,
SI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팽창 계수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실용합금으로는 10 내지 13%의 SI가 함유된 실루민이 있습니다. 다 유동성 좋지 않은 고융점으로 복잡한 모래용 주물에 쓰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규소가 들어가면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계량 처리하면은 용탕, 모래, 수분과 반응 후 수소업 사이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자, 계량 처리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육각 판상 조대 조직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어링 합금 강의. 베어링 합금 강의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베어링은 그 기계와 축 같은 게 막 돌아가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점성과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찰 계수는 작아야 됩니다. 저항력은 커야 됩니다. 마찰 계수는 작고 저항력은 커야 됩니다. 내식성, 내소착성. 소착성 요것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죠? 일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소자는 불소자. 열이 닿으면 그 재료가 약간 끈적끈적해지면 경도나 떨어져가지고 달라붙어 버린 거. 소착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중에 견디는 경도, 내압력, 그렇죠. 내소착성이니까 소착성은 없다, 그죠? 하중에 견디는 경도, 내압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1성분계 상태도에서의 3중점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세계 상이 같이 존재하는 점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 상태도 같은 데 보면 3중점에는요 얼음은 고체다, 그죠? 물은 액체다, 그죠? 수증기 기체다. 세 개 이상이 기상, 액상, 고상 세 개 이상이 같이 존재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삼중점. 그리고요, 물의 상태도는 우리 아까 금속의 상태도도 한번 했습니다만 물의 상태도는 이게 뭐냐면은 자 F 이퀄 C 플러스 금속일 때는 왜 그러냐면 대기압을 안 쓰기 때문에 물에서는 기압하고 온도를 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2로 합니다.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중점에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성분은 물은 H2 1이죠. 그죠? 1 플러스 2 3이 됐다, 그죠? 2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3은 3개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 3중점에, 그죠? 그러니까 3이니까 이건 0이 됩니다. 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3중점 여기. 우리 금속에서는 C 플러스 2가 아니고 1이었는데 이거는 2입니다. 그리고 C는 또 어떤 때는 뭐로도 바꿀 수 있느냐 하면 N으로도 성분 수로 해가지고 N으로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물 성분계는 성분이 하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봅시다. 용융금속 응고에서 용융점이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는 Vm. 용융점이 내부로 전달되면 거기 핵이 생깁니다. 핵이 생기면 결정이 생기는 거예요. 용융점이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가 Vm이고 결정 입자가 성장하는 거 G라면은 주상결정이 생기는 건 뭐냐면 이 내부에 생긴 결정이 빨리 성장해야 되겠죠. G가 뭐냐면 내부로 전달, 핵 만드는 그것보다 V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주상결정입니다. 자, 요 꼭 좀 알아두세요. G는 Vm보다 크거나 같다. 입상결정은 작은 거 곡식 알갱이처럼 작은 결정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핵이 빨리빨리 생겨야지. 잘하는 것보다. 그럼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크기는 안 크더라도.
요거는 VM이 G보다 큽니다. 위에서 같다는 것까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다는 것은 안 합니다. 자, 5번. 상온에서 순철은 알파철 페라이트라고 하죠. 순철 결정 구조인 것은, 순철 결정 구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심입방 격자입니다. 최심입방 격자. 그래서 최심입방 격자는 BCC입니다. 면심입방 격자는 FCC, 조밀육방 격자는 HCP 또는 CPH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심 정방격자 하는 게 있죠. 정방격자. 정방격자는 뭐 정방정 또는 이거는 직육면체입니다.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 이렇게 T를 씁니다. 정방격자는 T를 씁니다. 자, 우리 금속에서는 면심입방격자, 최심입방격자, 조밀육방격자가 제일 많고, 이 정방격자에는 주석하고 인디움 2개뿐입니다. 조밀육방격자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하세요. 어떻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연,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 코발트, 지르코늄, 요렇게 힌트를 만들어 외우면 좋겠죠. 면심입방 격자는 어떠냐 하면은 귀금속, 금, 은, 백금, 구리 같은 거. 잘 늘어나고 하는 금속은 전부 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인 알루미늄, 니켈, 납, 요것도 면심입방 격자고요. 최심입방 격자는 용융온도가 높은 금속. 비교적 단단합니다. 이런 게 최심입방 격자입니다. 철강 재료 부식액, 피크린산. 여 부식액에는 왜 알코올을 넣느냐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20대 1로 알코올을 많이 넣어요. 그래도 독합니다. 철강 재료 부식액, 피크린산, 알코올 혼합된 용액은 이 말입니다. 요걸 합치면 피크르. 여기다 알코올, 피크르, 알코올 A를 붙이면 피크랄이 됩니다. 피크린산 알코올 용액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냥 피크랄이라고 한다. 알아두세요. 요 왕수 있죠. 왕수. 왕수는 금이나 귀금속의 부식제로 씁니다. 왕수는 금이나 귀금속의 부식제로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방사선 탐상시험은 RT로 표시합니다. 방사선으로 해를 입지 않게 시험실 주변 방사선량을 수시로 측정할 때 쓰이는 계기를 우리는 서베이미터라고 합니다. 요 딱 나오면 그 방사선량이 얼마다 알려줍니다. 내가 어저께 이래 그 방송을 KBS로 한번 봤는데, 저도 좀 놀랐는데, 우리 인공적으로 과자나 뭐 이런 옷감이나 이런데 녹색 있잖아요. 녹색. 천연염색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쉽게 만드는 게 뭐냐면 비소더라고요. 비소. 광석에 있는 비소를 가루를 내 가지고 이제 녹색을 만들면 그게 발암 물질이 있고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일상생활 알게 모르게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처음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아가씨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 이제 필름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렇게 도금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를 했느냐 하면은 라디움이란 금속이 있어요. 금속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걸 붓으로 가지고 인체 해롭지 않다. 그럼 몸에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여자들이 보면 의식적으로 붓에다가 입술에 묻혀가지고 거기에다 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나중에 대규모로 일찍 암에 걸려 다 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방사선 물질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그런 재앙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사선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 방사선량을 수시로 측정할 때는 이 서베이 미터를 갖다 놓고 항상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개조개 투과도개란 말이 나왔죠.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방사선을 검사를 하려면 그 시험편에다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에다 필름하고 납 같은 걸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화질을 현상해 가지고 결함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이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냐면 개조개나 투과도개는 뭐냐면 뭐 철사로 됐거나 구멍이 뚫린 얇은 그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 또는 알루미늄 재료를 방사선할 때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 철사가 가는 것부터 7개 있는 투과도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용접했는데 이게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방사선을 쪼이기 전에 필름도 대고 이제 찍는데 여기에다가 이 투과도개 철사 7개 있는 걸 거기다 얹어요. 그걸 찍었어요. 찍었는데 투과도개 선 모양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런데 찍었는데 투과도개 선 모양은 다 나타났는데 필름에 보니까 결함이 없더라. 이건 진짜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과 사진의 상질을 비교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표준시편이라고 합니다. 표준시편. 그래서 이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개조개 투과도개를 넣었는데 이게 필름상이 잘 나타났으면은 사진 잘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용접한 시험편에 결함이 없다. 그럼 진짜 결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개조개 투과도개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주철에서 백선화. 이거는 백선화라는 주철에 FE3C가 백선입니다. 백선화를 많이 만들어준 촉진화하는 게 뭐냐? 망간입니다. 망간. 백선화 촉진 원소는 몰리브덴, 크롬, 망간입니다. 크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탄화물을 잘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몰리브덴, 크롬, 망간은 이 백선화를 촉진해 주고요. 분해시켜주는, 흑연화 촉진을 하는 거, 분리시켜주는 거는 규소하고 구리하고 니켈이다. 백주철 Fe3C는 분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반응식은 우리 많이 나왔죠. Fe3C가 3Fe 플러스 C. 요게 이제 분해되고 흑연이 되고 하는 겁니다. 니켈의 56, 10% 구리 첨가하여 표준 저항선, 열전상선에 쓰이는 것은 콘스탄탄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모넬, 메탈, 엘린바, 플래티나이트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7번 뜨임 매짐, 뜨임 취성 방지 목적으로 쓰이는 원소는 이게 제가 몇 번이었는데 니켈 크롬 강은 철에다가 니켈 크롬을 넣어서 강을 만들면 있잖아요. 이게 물에서 담금질 하지 않아도 이 자체 원소들이 담금질이 잘 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걸 자경성이라고 하는데요.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경도는 떨어뜨리더라도 강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뜨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니켈 크롬강에서는 뜨임을 하면은 어느 온도에서 도로 치성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걸 그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 온도를 피해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몰리브덴을 첨가해버리면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철에서 나타나는 탄소는 보통 어떤 형태이냐 하면 흑연 또는 화합탄소, Fe3C는 화합탄소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알루미늄 합금 중 CO 처리용, 열 처리용 합금이 아닌 것은 요거는 여러분 이제 KS 규격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0개, 6000개, 7000개인데 3000개는 아니다. 요것도 내가 KS 규격에서 사실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알아두고 저도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꼭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KS 규격에 많이 있는데 요걸 제가 다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점 양해를 구합니다. 자, 8번 탄소광 표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탄소광 표준 조직이란 강종에 따라 A3 및 아공적인 강일 때는 A3, 과공석 강일 때는 ACM 보다 30, 50도 높은 그 오스테나이트 구간으로 가열을 했어. 오스테나이트는 딴 말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감마철이라고 하죠.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단일상으로 한 후에 이 말입니다. 단일상으로 한 후에 대기 중에서 냉각했을 때 나타난 조직입니다. 여기에 뭐냐면 표준 조직 맞아요. 그 다음에 탄소광에서 나타나는 조직 비율은 탄소량에 의해서 달라진다. 맞습니다. 탄소광은 표준 조직에 의해 탄소량을 추정할 수 없다. 표준 조직에 의해서 탄소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순철, 알파철이 이제 표준 조직인데 그거는 탄소가 대략 0.025%까지 함유할 수 있다. 펄라이트는 0.8%다. 오스테나이트에는 약 0.2%까지다. 페라이트는 또 마찬가지요. 순철이니까 0.025%. 요런 게 이제 표준 조직에 의해서 탄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광 표준 조직은 폴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등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탄소광 표준 조직은 열 처리로 생성되는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베이나이트 등은 이 표준 조직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이번 수업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